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이번 2022년 7월 대출시장 동향 브리핑에는 브리핑 드릴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차주 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됐고요. 2022년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LTV가 80%까지 완화되는 내용이 있고요. 주택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년에 1억 한도였지만 이걸 2억으로 이제 완화하는 내용도 있고요. 신용대출 한도가 폐지되는 내용, 그다음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계속 새롭게 내놓으면서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대출 위주로, 금리 위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1.75에서 지난달 대비 변동사항은 없고요. 코픽스는 5월 15일자 발표분이 1.84였는데 6월 15일자가 1.98로 0.14% 상승했습니다. 7월 15일 날 이제 또 발표가 될 텐데요. 뭐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아마 2% 한 중반 정도까지는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요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 같은 경우는 뭐 4% 가까이 와 있고요. 5월 말이 3.5 정도로 마무리됐던 것에 비하면 0.5%나 한 달 새 더 올랐습니다. 국고채 3년물도 뭐 마찬가지고요. 채권 금리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더 오른다고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동금리나 일정 기간 고정됐다가 추후에 변동되는 혼합형 금리 상품을 쓰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대출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난 이대로 괜찮은가 꼭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미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사실 지났는지도 몰라요. 더 늦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3단계의 뭐 주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 신규로 신청하는 대출 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기존의 1단계, 2단계 다 폐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요. 매우 강력하다. 은행 기준으로 차주 단위 DSR이 적용이 되면 은행 기준으로 40%, 비은행권, 뭐 보험사 포함해서 비은행권 기준으로는 50% 이내에 들어와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신용대출이 기존에 1억이 있다 치고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을 한 1억 정도 받으려고 했더니 DSR 계산을 해보니까 58%가 나옵니다. 뭐 은행이든 비은행권이든 오바돼서 이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1억까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줄이던가 신용대출 금액을 줄이던가 해야 지급이 가능한 거죠. 이게 3단계부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6월 달에 만약 대출을 신청했거나 6월 달에 계약을 했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가능했겠죠. 그 전 조건에는 부합하거든요.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안 된다. 이게 차주 단위 DSR 3단계의 내용입니다. 6월 16일에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한테 LTV 80%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2022년 3분기부터 적용되는데 정책자금 그러니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같은 상품들은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일반 상품은 3분기에 적용될 예정인데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7월 1일입니다만 일반 대출 상품 그러니까 LTV 80%까지 해주는 일반 상품이 아직 시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출 상품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LTV 80% 완화된 내용하고 지금 DSR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 시점하고 지금 맞물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LTV는 늘어났지만 이 차주 단위 DSR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즉 대출금이 1억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같은 경우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DSR을 안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대출 상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LTV 80% 효과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16일 발표 내용 중에 중요한 겁니다. 금융당국에서 이제 안심전환대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 쓰시는 분들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인데 이걸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시행 시점은 9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여기 안심전환대출에 관련한 내용도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6월 30일자로 규제 지역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5일부터 이제 적용되는데요.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 특유과열지구에서 대구 쪽 그리고 대전 쪽, 경남, 창원, 의창구 포함해서 일부 빠졌고요.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이 마찬가지 대구 지역, 전남 일대 해서 빠진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수도권에서는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 안산 그리고 화성 일부 지역만 아주 변두리 지역만 해제가 됐습니다. 6월 초부터 이미 지라시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조정된 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에서 완화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대출 관련해서도 생기는데요. 먼저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완화되면 내가 집을 살 때, 새로 집을 구매할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일단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양 중도금 대출 한도도 좀 바뀌고, 그리고 분양 중도금 대출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잔금 대출을 LTV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입 요건 같은 것들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세제 관련한 내용들도 바뀌게 되는데 저는 세제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대출 관련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주요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채 3년물 10년 내 최고다. 뭐 긴축 공포에 살얼음 판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있네요. 계속 연초부터 채권 금리가 지금 7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오를까? 계속 이런 추세로 오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가파르진 않더라도 올라가는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대출 잘 쓰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6월 달에 한도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전국 5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전에는 처음에는 지방이 안 됐었거든요. 수도권만 취급했었는데,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까지 확대했습니다. 여전히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카뱅은 시중은행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금리를 팔고 있고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쁘지 않은 금리 정도를 팔고 있다. 변동금리가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카뱅에 가장 적합한 고객은 대출을 짧게 쓰면서 나는 변동금리 써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카뱅 대출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반 고정금리를 써야 되거나 혼합형 금리를 써야 되는 분들한테는 꼭 카뱅이 베스트는 아니다. 카뱅보다도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신용대출, 기존에 이제 자기 소득 대비 100%까지만 좀 제한해왔던 이 기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으러 갔다가 한도가 안 돼서 우여곡절 끝에 캐피탈저축은행에 약간 고금리 신용대출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전환이 가능한지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출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에는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로 나뉘는데, 가계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풍선 효과를 받았던 사업자대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죠. 뜨거웠는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금감원에서, 조치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은 전처럼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이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받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축은행이라 나와 있지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겠죠. 약간 느슨하게 다들 사업자 대출을 운영했던 곳들은 바짝 쪼우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지역 건보료에서 약간 공제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자기의 자산, 그러니까 자동차나 주택이나 여러 가지 자산 평가해가지고 이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출이 있는 사람은 그걸 좀 공제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가까운 시일 안에 촬영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7월 정책자금 금리를 좀 보면은요,
디딤돌 대출은 일단 변동사항이 없고요. 현재까지는요. 보금자리로는 0.25% 올랐습니다. 적격 대출도 0.25%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금자리론 같으면 좀 더 할인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금리 계산 잘 하셔가지고 쓰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적격 대출이 뭐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4.85%면은 일반 혼합형 5년 고정 상품, 시중은행 보험사의 일반 상품보다는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격 대출 수요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7월 달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7월 달에 지금 현재 출발하는 시점에서 일반 은행들의 혼합형 고정금리를 보면 대략 이런데, 하나은행과 보험사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연초부터 하나은행이 계속 금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좀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는 표면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좋아 보입니다. 국민은행도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변동금리도 이제 3%대 상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7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변동형 상품은 3%대, 그리고 혼합형 고정 상품 같은 경우는 4%대에서 7월 달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6월 달보다는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7월에도 대출 시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준금리가 어떤지, 내가 이 대출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7월 동향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